첫 번째 아내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재혼하는 남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내의 죽음 이후 또 다른 희생이 시작된 충격적 기록이죠.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힘이 됩니다. 1988년 2월. 아직 미영의 49제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박진수는 벌써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새 신부 정수진입니다. 박순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미영이보다 훨씬 예쁘네. 그리고 나이도 적당하고 22살 정수진.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미영과는 달랐습니다. 의젓하고 당당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 감춰진 비밀을. 첫 번째 며느리에게 일어난 진짜 이야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을 때 박순자의 눈에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써먹을 수 있겠어. 두 번째 희생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진은 서울에서 자란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댁에서 자랐지만 미영과는 달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진아, 미안하다. 고모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네, 학비를 더 이상 댈 수가 없겠다. 미안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수진은 하루아침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중매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좋은 집 하나 있어. 남자는 장사도 하고 집안도 괜찮고. 다만 전 부인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네. 사고로요? 응, 산에서 실족했다나. 그래도 뭐 운이 없었던 거지. 남자가 나쁜 건 아니야. 경제적으로 막막했던 수진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혹시 알아. 첫 만남에서 박진수는 수진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부인 얘기는 들으셨죠?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정말 불의의 사고였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죠. 박진수는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진 씨와 함께라면. 수진은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은 미영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치른 예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수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진수도 진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신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진수는 수진을 잘 대해줬고 박순자도 수진에게는 미영에게 했던 것처럼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까지 다닌 애니까. 미영이와는 다르지. 박순자는 수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집안일은 해야지. 하지만 미영 때처럼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 대학생 출신의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수진도 처음에는 시댁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왔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박진수도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교육받은 여자는 다르네. 미영이는 너무 어렸었나 봐. 가끔 전 부인 얘기를 꺼낼 때면 수지는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맞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박진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박순자가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요. 신혼이 뭐야? 벌써 6개월 됐잖아. 미영이는 3개월 만에 임신했는데.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영 씨가 임신했었다고요? 응, 그런데 유산했어. 그래서 더 우울해하더니. 그만 사고가. 박순자의 말에 수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 부인이 임신까지 했었다니. 그러니까 너는 더 조심해야 돼. 임신하면 몸조리 잘하고. 그때부터 박진수도 아이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아이 가져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지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왜 안 될까? 박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박진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친정에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봐. 결혼 8개월째 박진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네. 돈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고모님도 사업 실패하셔서 그래도 뭐 있지 않을까? 집이라도 팔면.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일을 나가볼까요? 일? 너는 대학생 출신인데 무슨 일을 해? 박진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냥 친정에서 돈 좀 받아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모 죄송한데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아,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결국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박진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쓸모없는 친정이네. 여보, 미영이 친정은 그래도 매달 돈을 보내줬는데. 그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 친정에서 돈을 보내줬다고요? 당연하지. 딸 시집 보내놓고 생활비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미영처럼 경제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가끔 중얼거리는 말들. 미영이 때는 보험금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더 오래 써먹어야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지는 박진수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게 뭐지? 수지는 박진수가 언제 자신 명의로 보험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 보험은 언제 가입한 거예요? 아, 그거. 혹시 모르니까 들어둔 거야. 하지만 저는 동의한 적이. 서류에 내가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박진수의 말에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보험 서류도 있었나? 보험금이 얼마예요? 왜? 설마 죽을 생각이라도 해? 박진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수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보험 증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험 금액 5천만 원. 수익자 박진수. 그리고 가입 날짜를 보니 결혼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수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미영의 죽음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족사였을까? 어머니, 미영 씨는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박순자가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같은 며느리로서 산에 놀러 갔다가 실족했어. 그게 다야. 박순자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혼자 갔었나요? 아니, 진수와 함께. 그럼 여보가 봤겠네요? 그러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눈앞에서. 박순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수지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박진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미영 씨 사고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듣고 싶어 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진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드라이브를 나갔었어. 미영이가 요청해서. 미영 씨가 요청을? 그때 좀 우울해했거든. 그래서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박진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절벽 근처에서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절벽 쪽으로 걸어갔다. 말리려고 했지만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정말 순식간이었어. 박진수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지는 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미영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요? 참 착한 애였는데. 안타까워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달라졌다고요? 처음엔 밝은 애였는데. 나중엔 말도 없고 맨날 아픈 것 같고. 게다가 박진수 씨가 좀 심하게 굴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심하게요? 밤마다. 뭐 그런. 미영이가 너무 어렸잖아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다던데요. 그러게요. 그 돈으로 박진수 씨가 사업도 확장하고. 근데 이상한 게 미영이 죽기 몇 달 전부터 박진수 씨가 미영이한테 좀 잘해줬었어요. 잘해줬어요? 그전엔 괴롭히더니 갑자기 선물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자주 데려가고.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요즘 자신에게 잘해주고 드라이브를 자주 가자고 하고. 설마 나도? 수진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진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왜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뇨? 자꾸 미영이 얘기 묻고. 뭘 찾으려고 해? 박진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 죽은 년 얘기가 그렇게 궁금해?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 미안. 술 마셔서. 근데 정말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혹시 미영 씨 죽음이 정말 사고였어요? 그 순간 박진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냥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박진수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뇨?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갑자기 박진수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파요. 들어, 수진아. 미영이는 정말 사고로 죽었어.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박진수의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알겠어.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날 밤부터 박진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장 좀 보러. 내가 같이 가겠어. 수진은 점점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친정과의 연락도 끊겼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바다요? 응. 날씨도 좋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수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저 때문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나를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너는 미영이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박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순수했어. 바보 같았지만 착했지. 여보.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해. 차가 해안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내려. 여보. 무섭잖아요. 절벽이. 내리라고. 박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미영과 달랐습니다. 22살이었고 대학 교육을 받았고 무엇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내릴게요. 수진이 차에서 내리면서 몰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후부터 항상 가지고 다녔던. 이리 와. 박진수가 수진을 절벽 쪽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왜 이러세요? 왜? 너도 알잖아. 보험금 때문이야. 박진수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영이도 똑같이 여기서 죽었어. 정말 간단하더라. 정말 미영 씨를 죽였구나. 그럼 그렇게 순수한 척 하더니 결국 돈만 먹고 도움 안 되더라고. 박진수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친정에서 돈도 안 보내주고 아이도 안 생기고 그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푸슈 마이너스. 수진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박진수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아! 박진수가 눈을 감싸주며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은 그 틈에 달렸습니다. 차로 가서 도망쳐야. 하지만 박진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이년아, 어디로 도망가? 수진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수가 더 빨랐습니다. 잡았다. 박진수가 수진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하겠어.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요? 왜? 수진은 놀랐습니다. 누가 신고를? 박진수, 당신을 김미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박진수도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이 혼자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미영의 죽음을 의심하고 있었고 수진이 물어보고 다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진을 보호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사고였다고. 진짜 사고였어. 하지만 박진수의 말은 이미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함께 수진이 가지고 있던 녹음기에 미영이도 똑같이 여기서 죽었어. 그럼 그렇게 순수한 척 하더니 결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렇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진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영 씨,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수진은 미영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박순자는 아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이 집안의 모든 비극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박진수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영과 수진 외에도 다른 희생자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재판정의 박진수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춥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